자, 여러분 안녕. 스웨디어 학원 원장 뽀기쌤이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을 좀 예측해 볼까 하는데, 뭐 올해 말이 많았지. 킬러 문항을 없앤다, 뭐 한다 하면서 말이 많았는데, 사실 올해 수능은 9월 모의고사에서 눈치챈 사람들은 있겠지만, 문제 재배치라고 보면 돼. 문제 재배치 하는데 예전에 단답형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12번, 11번 자리로 빠지면서 약간 난이도를 낮췄고, 그리고 그 킬러 문항을 만드는 카르텔, 그쪽 부분이 좀 쉽게 나왔어. 쉽게. 자세한 거는 그 번호에 갔을 때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처음에 1번 문제 뭐 지수법칙이지. 지수법칙 요거는 3년간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100% 나오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밑이 3으로 나왔는데 밑이 3분의 1 요렇게 나왔을 때 그거를 좀 주의하면 되겠어.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미분계수의 형태인데, 이거 지금 작년 9월과 수능에 2번과 4번에 나왔는데 수능에 4번에 고배 미분법으로 나왔었거든. 자, 근데 9월에 지금 2번에 미분계수의 형태가 나왔지. 수능에는 2번에 미분계수 나오거나 아니면 4번에 고배 미분법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니까 얘 맞춰갖고 그 관련 문항들을 보면 돼. 자, 3번 문항은 삼각함수의 연산인데, 자, 작년 9월 3번, 수능에 5번에 나왔는데, 9월에서는 탄젠트 세타가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고 있네. 지금 3번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특이한 점이 파이 플러스 세타 또는 2분의 파이, 2분의 플러스 세타, 요런 형식이 없다라는 거. 자, 요런 형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 자,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데, 이번에, 자, 수능에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약간 없다라고 볼 수 있어. 왜? 이런 데서 난이도를 좀 낮춰야지, 지금 수능의 기조랑 일치하거든. 자, 근데 하지만 이거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생각해 두고. 자, 그리고 4번 문제 그래프 fx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자, 작년 9월에는 이 문제가 없었는데 수능 2번에서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있었거든. 자, 근데 수능에서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구분을 해서 해주고, 자극 우극 나오는 게 20%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자, 이쪽 부분에서 80%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 자, 5번. 자, 등비 수열 문제인데, 등차 등비, 등차 수열의 2요소 첫째 항과 공차, 등비 수열의 2요소 첫째 항과 공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봐. 작년 9월에 5번 등차 수열에서 나왔고, 수능에서는 작년 3번 등비 수열로 나왔는데, 이번에 9월에서 5번 등비 수열로 나왔지. 수능에서는 3번으로 재배치될 가능성, 등차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80% 정도야.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자, 극대 극소인데 여기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가 달려있네. A와 B라는 미지수가 두 개가 달려있네. 자, 작년 9월 수능 전부 6번 자리였어. 6번 자리에 미지수 두 개. 어디에 나오든 미지수가 두 개 나오고, 자, 함수의 미지수가 두 개인 형태가 지금 9월의 형태인데, 이게 80% 정도 이 형태로 6번 자리에 형성될 가능성이 80%야. 자, 그리고 로그 공식 7번 형태가 지금 새로 들어온 형태인데, 자, 우리 스웨디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알 거야. A 공식, B 공식, C 공식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A 공식, B 공식, C 공식을 응용한 문제가 없었거든, 작년에는. 근데 9월에 원래 시그마가 들어오던 자리인데, 시그마 기본 공식을 쓰던 자리인데, 지금 21번 킬러 문항으로 바뀌었어. 자, 시그마가 킬러 문항으로 바뀌어서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로 형성이 됐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자, 올해 수능에, 자, 킬러 문항에 시그마가 들어오고 7번 자리에 로그 기본 공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A 공식, B 공식, C 공식. 알고 싶은 사람은 추가로,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80%이 정도, 80% 확률로 로그 공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8번 문제를 보면 다항함수 fx가 주어지고 f'x가 주어진 부정적분 문제야. 이거는 2023년 학년도에는 9월 수능에 17번 자리에 나오고, F2는 이렇게 물어봤었어. 작년에 F2까지 적중을 했는데, 올해도 F2네, 8번에 배치되네. 이게 단답형 문제가 객관식으로 재배치되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8번 자리에 17번 문제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야지 수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지금 뭐 킬러 문항이니 뭐니 이런 거에 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9번 문제는 삼각함수, 삼각부등식, 삼각방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부등식의 형태가 나왔네. 작년에도 9월 수능 전부 9번 자리에 있었어. 자, 주기 변형이 있었어. 주기 변형.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 나오고 코사인을 물어봤고 탄젠트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주기 변형이 없어. 자,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주기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셋 중에 하나고 사실 삼각부등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삼각부등식. 그리고 사인이 나온 적이 없는데 올해 수능에서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돼. 주기 변형 항상 생각해라. 구간 조정 항상 생각해라. 자, 다음 10번 문제. 자, 도함수의 활용 접선 문제인데 이거 작년 9월 수능에 전부 8번의 접점이 주어졌고 3차 함수 주어졌는데 자, 여전히 기존은 3차 함수야. 근데 접선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 접선이 2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자, 8번 문항에 들어오면 이게 3점짜리이기 때문에 접점 단순 계산이 20% 확률로 나올 거고 자, 올해 수능의 기존은 문제 재배치라 그랬지. 그래서 10번 문항에 나오면 접선 2개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80%야. 다음 11번 문제. 이거는 자, 작년 10번 9월에서 10번 수능에서 20번 나왔고 속도 주어지고 움직인 거리, 속도 가속도 주어지고 움직인 거리. 11번에서 속도 주어지고 움직인 거리. 자, 기조가 똑같지. 자, 그래서 속도 주어지고 움직인 거리 나올 가능성이 80%야. 자, 그리고 위치 주어지고 기니디 나올 가능성이 20%고 이러면 좀 난이도 올라가. 그래서 XT의 그래프와 VT의 그래프를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 20% 정도로 XT가 주어지고 기니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2번 문제. 요게 지금 수능 카르텔의 원조다. 수능 카르텔의 원조다. 왜 그러냐면 요런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건 하루에 100개도 만들 수 있어. 그런 다음에 특정 항만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A1 구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요 형태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그 특정 수치를 주어진 다음에 A1 구해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되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수능 카르텔의 원조고 이거는 하루에 100문제 이상 만들 수 있고 이게 지금 킬러 문항 빼라. 이렇게 해갖고 이거 15번 자리에 있었던 거지. 자, 작년 9월 수능 다 15번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형성했는데 요 문제가 15번 자리에 들어가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면은 지금 옷 벗게 생겼어. 그쪽 그 수능 출제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2번에 객관식으로 자, 등차, 등비. 자, 그래서 12번 자리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다음 13번 문제. 구간이 나뉘어진 3차 함수네. 자, 이거 뭐 나름대로 킬러 자리지. 킬러 자리인데 킬러 문항인데 작년 9월 수능에 19번 문제에서 4차와 3차. 자, 19번 문제니까 뭐 알다시피 단답식이겠지. 단답식에서 실근의 문제와 결합이 됐었지. 근데 올해는 실근이 아니라 최대 최소야. 자, 그래서 범위가 나뉘어 있으면서 최대 최소야. 그럼 실근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실근 문제에서 단답편에서 정답률이 많이 낮거든.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은 30%고 지금 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최대 최소가 나올 가능성이 70%야. 자, 그리고 1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킬러 자리에 있는데 자, 지수함수 2개가 범위를 나눠서 나오고 있고 자, 요거 집중할 필요 있어요.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에서 K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조건제시법에서 원소가 되는 게 fx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9월 수능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9월에 지수함수에 직선 3개가 결합됐고 수능의 넘버 1번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왔거든. 절대값 나왔어. 자, 이것도 킬러였지. 자, 킬러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킬러는 아니지만 자, 9월 14번에 지수함수 나왔지. 작년에 지수함수에서 지수로그 나왔지. 지수로그가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 합쳐지지만 자,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절대값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약간 어려운 그래프가 되는데 항상 이런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직선의 형태로 보고 자, 이런 거
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됐을 때 기울기 2분의 3짜리 두 개를 그렸을 때 평행사 변형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겠어. 자,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자, 15번 문제. 자, 요거는 지금 3차 함수를 기조로 가고 있지. 3차 함수 기조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3차 분의 6차. 그리고 fx가 0일 때 3인데, 자, 연속이 아닌 연속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였네. 작년 22번, 9월 수능 22번 자리에서 3차 극대극소 변수 전환이 나왔어. 변수 전환. 자, 변수 전환이 없어졌네. 자, 변수 전환 없어진 이유. 자, 변수 전환이 그 말한 너무 많이 개념이 들어가서 어렵다라는 킬러 문항의 전형이거든. 그래서 변수 전환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변수 전환이 없어질 가능성이 80%고 fx의 형태를 만들어 갖고 80% 연속, 극대극소, 평균 변화율. 그 중에서 연속의 개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5번. 자, 16번. 이거는 뭐 기조가 바뀌지 않았지. 작년 9월 수능, 올해 9월. 전부 로그 방정식. 자, 제일 처음에 진수 조건을 항상 살피고 들어가라. 자, 그리고 17번 문항. 자, 원래 여기 f'x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던 건데, 지금 시그마 공식, 시그마 성질, 시그마 5개 풀이, 요쪽 부분. 자, 요쪽 부분이 원래는 18번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야. 18번 자리가 있었던 애들인데, 아까 그 f'x에서 f2를 구하는 부정적분 문제가 앞으로 빠지면서, 이 자리에 지금 17번이, 이 자리에 시그마가 들어왔고, 자,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 17번의 가능성이 업이고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100%다. 자, 그리고 18번 고배비빔법 옛날 저기 그 9월에서는 작년 9월에 나오지 않았는데 수능에서는 4번 문제 나왔거든. 자, 근데 9월에서 18번 문제 나오면서 아까 17번이 하나씩 땡겨진 느낌이 들어, 지금. 하나씩 땡겨지면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18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50% 정도. 고배비빔법 여전히 나온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면 자, 19번 문제에서 2020, 이거 뭐 그 둘러싸인 정적분 문제인데, 자, 20번, 작년 9월에 20번 수능에서 10번 나와서, 자, 미지수 K가 주어지고, 정적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미지수가 없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미지수 없는 넓은 계산 나올 가능성이 70%. 자, 근데 미지수가 들어가면서, 미지수를 예측하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30%. 자, 그리고 이 공식 두 개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라. 자, 그리고 요거는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증명 문제가 결합이 됐는데, 증명 문제가 작년에 없었지. 자, 없었는데 13번 자리에 9월 13번 문제에 추가선 그리면서 피타고라스 삼각비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였지만 피타고라스하고 삼각비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작년 9월에. 그리고 수능에 원주각이 동일하면서 사인과 코사인 법칙 쓰면서 추가선 없이 그릴 수 있는 거였어. 자,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증명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증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선 그리기 30%. 자, 근데 이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삼각비와 피타고라스를 항상 먼저 생각해줘라. 다음 21번 문제. 자, 킬러 문항인데, 자, 지금 재밌지? 시그마 자리에 SK. 이쪽 자리가 사실 킬러 문항, 뭐 변수 전환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 그래프 나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마인데 좀 약간 복잡한 시그마가 나왔는데 글이 길었지. 자, 근데 올해는 자, 작년 9월에 SN 나오고 그 시그마 이렇게 나오고 S15를 가지고 A4를, 자, 그리고 9월에는 SK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21번 SN과 AN의 관계인데, 자, 등차 수열이 났네. 자, 이거는 3번, 5번에서 어떻게 등차가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형태 주의해야 될 게 이쪽 부분이 AK가 아니라 SK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SK. 자, 7번 문항에서 수능에는 7번 문항에 SN, 요렇게 시그마 요 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킬러 문항 자리에 요런 식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SN, 시그마, AN의 관계, 이쪽 부분을 잘 보고, 자, 그리고 13의 배수라고 여기 주어졌지, 13의 배수라고. 자, 그래서 배수 관계, 짝수, 홀수, 음수, 양수 관계.
자, 음수 양수 관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시그마 형태를 비틀었는지 안 비틀었는지 꼼꼼하게 이쪽 자리에 있으면 꼼꼼하게 보고 들어가라. 자, 22번. 자, 부정적분, 정적분, 고배 미분법 차수 예측하는 문제인데, 자, 이쪽 문항이 공통수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었지. 하지만 이번에 난이도로 쫙 뺐어, 이게. 자, 그래서 작년 9월에 14번에서 절대값이 들어오면서 기니디 구간 나누기 했던 게, 자, 수능에 12번에서 난이도를 좀 낮추면서 기니디가 아니라 구간 나누기까지 갔었거든. 자, 근데 올해 9월에서는 정적분의 차수 예측이지. 자,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하나도 없네. 절대값이 어렵다고 느꼈나 보지. 근데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절대값이 나올 가능성도 50%는 있다. 하지만 그냥 수능 기조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50% 있어. 그러니까 22번 자리라고 놓치면 안 된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자, 다음 확률과 통계. 자, 이항분포 문제가 23번에 나왔는데 사실 작년 23번 9월 수능 마찬가지 이항 정리였거든. 자, 그러면 올해 23번은 이항 분포 아니면 이항 정리야. 근데 이항 분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이항 분포 쪽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다. 자,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자, 작년 9월 수능에는 전부 확률, 자, 9월에 확률 수식 계산,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이 나왔었거든. 자, 중복 순열이 나왔었는데 올해 9월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지.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걸리는데, 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 40% 그리고 원순열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원순열. 중복 순열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자, 요거 세 개를 잘 캐치해 두고, 자, 25번 확률의 단순 계산이거든. 작년 9월에 24번에 있었는데 수능에 없었어. 자, 그래서 25번 자리에 지금 보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 배반 사건 교집합이 없지. 그거 갔는데, 자, 배반 사건이나 아니면 조건부 확률의 확률 계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본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자, 그리고 26번 문제는 정규 분포로 표준화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자, 작년 9월 25번에 정규 분포 표준화 확률 계산했는데 수능에는 27번에 실내 구간 문제로 바뀌었거든. 자, 근데 26번에 정규 분포 표준화 그 다음 확률 계산하는 거지. 실내 구간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60%다. 정규 분포, 표준화 확률. 이거는 한 40% 정도로 보고 있어. 기조가 좀 바뀌니까. 문제의 재배치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자, 27번도 여전히, 자, 이게 작년 30번, 9월 수능에 전부 30번에 형성이 되던 문제였지. 얘네들 뭐야? 킬러 문제지.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쉬운 문제인데, 이게 접근하는 게 어렵거든. 근데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낼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수능 카르텔의 원조다. 자, 그래서 얘는 27번에 확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0번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30%. 근데 난이도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낮아진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자, 표본 평균 문제가 나왔네. 표본 평균 문제. 자, 작년 9월에 29번에 있었는데 수능에는 연속 확률 그래프가 나왔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번에 주머니에 X바 있는 요게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 문제 나올 게 오히려 높아 지금. 이산 확률 변수표 나올 가능성이 20%고, 자, 이 9월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30%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 기존의 기출 내지는 추가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29번. 29번 문제는, 자, 경우 나눠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작년 9월 28번, 수능에 26번. 수능에 약간 쉽게 나왔는데, 자, 단순 확률 계산으로 하면서 수능의 26번과 9월에 28번의 중간 난이도로 해서 29번의 단순 확률 계산 나올 확률이 70%고, 자, 앞에 조건부 확률이 빠져있다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이 나올 확률이 또 30% 정도가 돼. 자, 근데 조심스럽게 단순 확률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져. 조건부 확률은 단순 수식 계산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조건부 확률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말고, 아, 조건부 확률 나왔구나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리고 30번.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이제 킬러 문항 자리에 있는 건데, 자, 30번은 작년 30번에 전부 함수의 개수였어. 이게 아까 몇 번으로 빠졌지? 27번으로 빠졌지.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중복 조합 문제네. 중복 조합 순서상의 개수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네.
자, 중복조합, 마찬가지 중복조합 나오고 순서쌍의 개수가 80%야.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이게 27번 문항에서 아까 그 문제 기준대로 안 나오면 여기 30번에서 함수의 개수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그래서 넘버 23번이 이항분표면 이항분표면 중복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항 정리면 복잡한 경우의 수 나올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오면 작년 수능과 기조가 바뀌어진 게 없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중복조합의 순서쌍의 개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자,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야. Bye.